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는 부산 교차 경주가 대상 경주로 펼쳐집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기원 부산광역시장배 특별 경륜이 실시가 됩니다. 교차 경주인 4경주는 특성급 경주로 편성되고요. 후반부 우수급 4경주가 펼쳐집니다. 우수급 경주는 광명과 교차되지 않고 부산 자체 경주로 펼쳐지게 됩니다. 첫날 예선부터 예선전이 펼쳐집니다. 3차까지는 준결승 진출이 가능하고요. 4차 진입한 선수 득점 높은 2명만 준결승 진출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성 자체가 큰 기량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첫날 예선전은 큰 이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특성급 경주가 펼쳐진다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는데요. 특별 경륜이라고 하지만 출전서들의 기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예선전 치르기도 전에 결승전 우승자, 준우승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아쉽기만 합니다. 좀 더 박진감 넘치는 변수가 많은 편성이 되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량 상위자들이 많이 출전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게만 다가옵니다. 이번 주는 특별 경륜으로 6경주에서 8경주로 늘어났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자체 편성된 부산 우수급 4경주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드러난 것이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경주 분석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신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바라겠습니다. 일반 경주로 치러지는 광명 경주는 직전 회차 광명 경주보다는 좀 편성면에서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발급은 강급자로 인해서 변수 가능성이 높고요. 우수급도 강급자들이 유리하긴 합니다만 파업과 비파울로 나눠진 대결이 많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6경주와 출경주는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회차 구독자 2,000명 돌파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의 결제는 떨어졌는데요. 구독자 2,000명이 이번 주 충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에나 2,0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2,000명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이벤트라서요. 주위에 좀 구독하지 않은 분 계신다면 구독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커뮤니티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60분 정도 선정을 해서 경륜왕 PDF를 2주 또는 일주일 동안 무료로 보실 수 있게 하는 이벤트인데요. 2,000명 돌파가 되면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발급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선발급은 강급자들입니다. 최지훈하고 정덕이 또 맞대결 펼쳐나가고 있는 이승현과 임섭의 컨디션에 따라서 경주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강급자들이 출전하는 경주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주아가 희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아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앞만 보고 긴 거리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자체 고강종이라든지 엄재천이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 이주아 추임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막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주아가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역 선배 엄재천이 있을 것 같고 추입기에 노릴 고강종 안에서 해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최지훈이 우수에서 강급 후 첫 출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 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경주 운영은 상당히 좋습니다. 몸싸움에 능하죠. 직선 추입발을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배악성이나 강량한 이승주 정도는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중 배악성과 전략적인 타협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배악성하고 강량한이 충청권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지훈이 타겟을 잘못 잡게 된다면 고전 가능성도 있다. 충청권 협공이 변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직전 회차 정덕이 출전했습니다. 결승전 나름 선전 펼쳐 나갔었는데요. 아무래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직선에서 추입은 당당히 좀 무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주드럭을 발에 나갈 수 있는 강영목을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영목도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정덕이와 강영목 두 선수 탭만 일어나간다면 동반 입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쌍보다는 복승의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편성에서는 또 구상신이 직선에서 재미 볼 수 있기 때문에 변수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엄지영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임재춘이 있을 것 같고 윤영수가 후미권 마크 다툼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엄지영이 분명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불안감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고전하게 된다면 임재춘의 윤영수라든지 임재춘의 한상원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광주팀 4명, 부산팀 선수 3명이 접전 펼쳐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산팀에서는 강급자 이승현, 광주팀에서는 임섭이 맞대결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탑 나선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완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선발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주아가 분명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한데 이주아의 최대 단점이자 장점 앞선에서 잠시 언급해 드렸었는데, 앞만 보고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금연경주 때 우승보다는 2착 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입을 허용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주아 과연 우승을 찾아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다시 추입을 허용당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주아를 중심으로 마크 추입형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주아가 고강중 달고 긴거리 나선다면 고강중 추입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엄재천을 달고 때린다면 고강중의 추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수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이주아라는 점에서 이래저래 작전적 예상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결국 5번의 뒤를 고강중이 물고 가느냐, 지역 선배인 엄재천이 막혀 나가느냐, 백장문이 따라 나설 수 있느냐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고강중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긴거리 나선다면 고강중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추입형 선수라는 점에서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은 경제 중심인데 복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주아가 고강중을 견제 나가기 위해서 엄재천을 달고 때린다면 5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이 점 때문에 함께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주아가 복승의 중심이다, 쌍의 축인데 협봉세력이 많기 때문에, 마크 형수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병주 타고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고강종이 편안하게 따라갈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엄재천이 편안하게 따라갈 경주는 아니라는 점에서 5번, 2번이 주력 승부입니다. 5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변수 가능성도 있어요. 이주아가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데 종석 유지에 실패하게 된다면 고강종이 직선에서 추입 크게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마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주아가 때려발 시속이 어중간하게 나오고 있고 긴거리 나선다면 또 완급 조절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주아가 고전하게 된다면 이주아가 빠져야지 배당이 나오죠. 빠지게 된다면 고강종이 추입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7번이라든지 2번하고 6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마크 형사들과의 경합이기 때문에 이주아가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5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과연 우세에서 강급 후 첫 출전하고 있는 최지은을 믿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우선이 있어요. 전주팀 선수들이 과연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마크도 어중간하죠. 선행도 어중간합니다. 배학성, 강량한 이용주를 상대로 최우선이 마크를 지켜낸다는 보장도 없어요. 더군다나 최지은이 최우선을 달고 저측 타이밍 잡아 나간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최지은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최지훈이 과연 제기랑 발에 나간다면 후미는 배악성의 마크라든지 강량한 요즘 컨디션이 좋아요. 이응주가 후미권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저력만 놓고 본다면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7번과 2번이에요. 7번과 2번 쪽에 최지훈이 짧게는 저치기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배악성이 쫓아 들어가는, 배악성을 상대로 최지훈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강량한도 요즘 들어서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비록 뭐 초조부담 안고 있습니다만 끌어내서 받아가기만 한다면, 오히려 받아서 7번의 뒤를 노리기만 한다면 착순권 진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 이래저래 배악성 배제할 수 없어요. 받아갈 수 있는 강량한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최주인이 제기랑 발에 나갔을 때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전반적으로 노장 막형들이기 때문에 최주인이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아무래도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악성과의 협공 가능성 쪽에 차선이라면 강량한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상당히 재밌는 게 앞선 경주들 보면 강급자들이 제기랑 발에 나갔었던 경주가 있었고 무너졌었던 경주가 있었어요. 자칫 최주인이 선수 파악
잘못할 수도 있죠. 최선을 앞에다 두고 경제전략 펼쳐나간다면 이번 편성 배악성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최준이 빠지면 나올 수 있는 차권입니다.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강량한이 이응주가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2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준의 선정 가능성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속이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최준이 직선에서 취입 정도는, 짧은 저치기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7번과 이번 편성 경제 중심은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대종고 선수입니다. 2번하고 4번이라든지 2번하고 5번은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면 선발급 상경주입니다. 노장인 정덕이 직전에 나름대로 선전을 펼쳐나가긴 했습니다만 뭔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동규와 훈련하면서 몸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데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덕이가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려 18살 어린 강영목으로 상대로 취입을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강동규의 시속감이 강영목보다는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덕이가 편안하게만 막혀 나간다면야 강영목 취입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1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강영목이 때리고 정덕이가 몰고 와서 취입에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강영묵이 때리고 정덕이가 저치기까지 나오기 어렵습니다. 강영묵도 요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정덕이가 취입 나온다면 짧은 취입이 가능하죠. 1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1번하고 4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1번하고 4번이 때리고 1번이 저치기 나서려고 해요. 그 뒤에는 2번 구상신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구상신이 마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직전에 차 보면 직선에서 차가 나왔었던 경주가 있었어요. 마크보다는 구상신의 직선 취입발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2번하고 4번이라든지 2번하고 1번입니다. 구상신도 요즘 훈련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노려본다면 구상신 뒤집기입니다. 2사나 2일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정덕이도 그렇고 강영묵도 그렇고 강영묵이 정덕이 떨궈내긴 어렵습니다. 정덕이도 강영묵을 크게 넘어서긴 어려울 것 같아요.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못 딸 수도 있기 때문에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이런 편성이 복배당도 상당히 좋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구상신의 직선 취입발을 뒤집기로 한번 노려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엄지영이 객관적인 기량 배선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기량만 발에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하지만 빠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지영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1번 김성령의 선행을 활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충청권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성령도 때리면 12초 대 한 초중반까지 끌어내요. 그 시속이면 엄지영이 저치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엄지영의 뒷자리를 임지춘하고 윤영수가 마크 다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아무래도 임재춘이 자력은 몰라도 직선에서 취입발은 상당히 좀 날카로운 상황이란 점, 윤영수보다는 또 발주대 이점까지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좀 더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번과 2번입니다. 6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받아낼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윤영수가 받아가는 엄지영이 오히려 임재춘을 앞에다 두고 윤영수를 뒤에다 붙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6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위하고 6사입니다. 6번하고 2번, 6번하고 4번 두 차권 중에서는 6번과 2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받아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1번의 선행을 엄정히 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재춘이 가만히 보면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임재춘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윤영수가 유리할 것 같고, 요즘 들어서 한상원이 기복은 보여주고 있어요. 기복은 이렇게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 마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거 워커힐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에요. 6번이 빠져준다면
된다면 2, 4가 가능하고 2, 3이 나올 수 있어요. 2, 4가 가능하고 2, 3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6번이 그래도 재기랑 발에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임지춘과 연합 가능성이 우선이란 점, 4번 윤영수 쫓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6번과 4번은 차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재밌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광주팀 선수들이 4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팀 선수들 3명이 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급자 2번 이승현, 강급자 7번 임섭의 또 맞대 결로도 편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묘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부산팀 선수들이 내선 잡는 데 있어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효진을 믿어야 되는 이승현 입장에서는 외선에서 김문영과 유경근이 먼저 덮고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래저래 광주팀 선수들이 성공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윤현준도 그렇고 유형근도 그렇고 김문영도 그렇고 시속 자체가 어중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승현도 결승전 고전했습니다만 때리니까 11초 때 한 중후반 나왔어요. 그 시속이면 충분히 임섭 상대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기량 저력이라는 거 아무래도 이승현이 좀 더 낫다는 점에서 전 이번 편성 2번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임섭하고 연합은 전법적인 연합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7번입니다.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2번이 저치기 나선다면 아무래도 정성은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부산팀 선후배라는 점에서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2번하고 4번 차선, 2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앞서 언급했다시피 김문영, 유영근이 때리고 임섭이 막혀 나간다면 후미권에서 박효진 믿다가 이승현 힘 한번 못 써보고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광주팀 완승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팀에서는 7번이 중심이죠. 7번과 5번 김문영도 선행력 발휘 나갈 수 있어요. 7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부산팀 선정 가능성 쪽에, 하지만 광주팀 임섭과 묶는 전략이 안정감 있어요. 2번, 5번, 2번, 4번, 2번, 5번 쪽에 우선하실 때 광주팀 완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 5번이나 7번, 3번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대결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 한 채 구입하시고 설명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 KR레싱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